반갑습니다. 저는 열다 컴퍼니 임찬솔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신의 5년을 아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난 5년간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위주로 좀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 간에 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로 투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어떤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는지 좀 실전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 내용을 전달을 드리려면은 좀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좀 창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횟수로 치면 이제 5년 그리고 6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모태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창업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창업가이고 좀 여러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창업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왜 좀 시련이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좀 이런 창업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고 고객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또 프로덕트를 좀 완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집착을 좀 하게 됐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제가 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 니오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매트릭스라는 그런 가상 세상에 살고 있는데 좀 현실을 자각시켜주는 그런 어떤 메타포적인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한테도 좀 약간 제 인생에 있어서 좀 가상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현실 자각이 좀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클리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 마찬가지로 생각하듯이 좀 군대에서 처음으로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년쯤에 이제 좀 회사에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지원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 이력서를 펼쳐놓고 그간 제가 열심히 살았던 내용들을 한번 복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취직을 잘할 수 있을까를 처음으로 이제 좀 돌이켜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코피 터지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이력서에 써놓은 내용들 중에서 하나도 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생에서 좀 큰 현타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많이 돌이켜봤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정의해놓은 성공만 계속 저는 쫓아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남들이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그냥 너 뭐 경제 경영이니까 어카운팅, 뱅킹, 컨설팅 들어가. 그래야 되나 보다.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수업을 듣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GPA 잘 받아서 경영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레주메에 4.0 GPA 쓸 수 있을까? 이것만 좀 살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하나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주메에 있었던 내용들이 단 하나도 저한테는 제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거나 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되게 큰 현타가 왔었던 모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하여서 나도 이제 좀 주도적으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그냥 남들이 회계하고 뭐 뱅킹하고 컨설팅 회사 들어가라 그래서 꼭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교 가서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장표에 있는 노홍철님처럼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대학교 때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정말 원래 듣지 못했던 뭐 컴퓨터 사이언스 클래스도 듣고 그리고 스태츠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좀 그런 창업 관련된 수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창업 관련된 수업들을 진짜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 첫 창업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학교를 통해서 남들 이제 다 썸머 인턴십을 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에 저는 포르투갈로 날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창업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이제 처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마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뭔가
제가 뭘 라이프를 해킹하고 있는 것 같고 창업 나 좀 멋있는데 좀 약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멋있는 걸 만들고 앱을 만들고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뭔가 제가 창업을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나 좀 멋있는 사람, 좀 그냥 느낌 있는 거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뚱뚱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딱 코로나가 터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저희 졸업식이거든요. 그 마인크래프트로 해서 저희 그 총장님께서 저기서 이렇게 연사를 해주고 계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이벤트였죠. 그래서 저도 원래는 미국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이어갈까 아니면은 좀 일을 시작하다가 창업을 할까 좀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좀 영감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샌드버드 창업자인 존 킴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이분도 대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하시게 되셨던 케이스였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랑 리스폰시빌리티가 제일 적을 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어차피 할 거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잃을 게 없을 때 내 모든 것을 한번 걸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창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 좀 시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련을 좀 스페시픽하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남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시련을 겪었는지를 알아야지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련은 가장 크게 좀 개발로 잃어버린 인연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운이 좋게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예비 창업 패키지 추경이 좀 있어서 하반기에 운이 좋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가 좀 되려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처음으로 뭔가 좀 이 4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되는 금액이 저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프로덕트도 제대로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고객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덜컥 이렇게 돈이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개발 외주를 어떻게 보면 맡겼었습니다. 근데 어, 어, 개발 외주를 맡겼는데 그 개발을 맡긴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 만드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잠수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쪽에서는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저는 처음으로 그런 큰 금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을 갖고 이 금액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개발사는 어떻게 보면은 잠적을 해버리다 보니까 정말 좀 큰 스트레스를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내가 개발하자. 그래서 그때 잠 안 자고 그냥 이제 해외 플랫폼 중에서 국내에는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은 유데미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클래스 듣는 게 있는데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 다 틀어놓고 그냥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업을 대학교 때 이제 수업 들었을 때는 내가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다 끝까지 듣고 다 잃어버리는 게 많았었는데 제가 웹사이트, 앱 그리고 서버 그리고 AI 뭐 크롤링 이런 서버들까지 이제 좀 다 만들게 되었었는데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까 너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패착이었습니다. 개발을 어떻게 보면은 하게 됐던 게 상당히 큰 패착이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쉬운 게 개발인 것 같아요. 고객들을 만나고 그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한지 찾고 정말 고객들도 모르는 페인 포인트를 찾는 거는 정말 어렵고 그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이제 창업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게 현실 도피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로 도피를 했습니다. 개발은 그냥 제가 시간 넣는 만큼 뭐든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만들면은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하면서 처음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웹사이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네? 그럼 앱을 만들어야 되나? 앱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서버가 있어야겠네. 서버도 만들고 나중에는 거의 하루에 5천만 개가 되는 그런 가구 정보들을 크롤링할 수 있는 크롤링 서버를 개발을 했고 나중에는 이미지 임베딩 값 이전 지금은 이제 LLM이 어떻게 보면 잘 자리 잡았지만은 예전에는 뭐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러닝 뭐 아니면은 뭐 NLP에서 자연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들이 이제 유행을 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독학을 해서 제가 이미지 검색이랑 그리고 자연어 처리 검색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만들었던 가구 찾기라는 플랫폼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밤새 그 서버비도 아까워가지고 로컬로 컴퓨터 틀어놓고 개발을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막 공황장애도 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앱이에요.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진짜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한 푼도 못 벌고 한 푼을 벌 생각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창업 씬이 좀 건강한 선순환에 의해서 처음부터 내가 돈을 벌고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제가 이제 창업을 처음 시작했던 202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마치 그냥 고객만 모으면 저절로 돈이 벌릴 것 같은 그런 마법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어, 이렇게 좀 막을 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주변에서 투자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내가 내 시간 갈아가지고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누가 나한테 덜컥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현실 자각이 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는 내 현실의 도피처였구나. 그냥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대학교 끝나자마자 남들 다 좋은 직장 가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데 한 푼도 못 벌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쓰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보면 위안하기 위한 그냥 현실 도피처였구나라는 자각이 되게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케이 이 사업은 좀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약간 두 번째 헛발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NFT가 그때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경제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 토크노믹스라고 하는 그 컨셉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인센티브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없는 인센티브를 이런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컨셉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루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은 웹3를 하는 게 좀 시기가 이르겠구나. 나중에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레이어 밑에 단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좀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좀 가장 큰 방황을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듯이 좀 되게 좋은 기회에 엔틀러 코리아라는 기회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겸 VC인데 스타트업 제너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창업 아이디어가 없고 팀이 없고 뭐 투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정말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까지 풀타임 잡을 포기하고 들어온 분들이 10주 동안 정말 이런 공간에 모여가지고 창업 팀을 꾸리고 또 창업 아이디어를 피치하고 투자까지 이제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엔틀러라 그래서 그때 제가 1기거든요. 그게 한국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엔틀러라는 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기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냥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신청을 했고 또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엔틀러 코리아 1기의 여정에 좀 참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창업에서도 많이 배웠지만은 이 엔틀러 코리아의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멘토로 많이 데려와 주셨어요. 원티드 이복기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뭐 몰로코 뭐 CTO CEO님 그리고 스펙터 윤경록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유수한 대표님들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2년 동안
어깨너머로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선배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 아 내가 앞으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전에 그 어떻게 보면 카페벤 엔딩이 있었던 개발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고객에 집착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순간이 제가 좀 제대로 된 창업의 여정에 좀 들어선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발의 유혹에서 계속해서 좀 멀어져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좁게 이 고객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고객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이제 뭐 아까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은 저는 이제 정리수납 서비스 기반의 올인원 홈 서비스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이 총 3명이에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3명이서 그래도 런칭하고 나서 매출 7억 원 이상을 달성을 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누가 알려줘서 봤는데 그 혁신의 숲이라는 또 그 사이트에 저희가 이렇게 좀 추천하는 성장 기업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카페벤 엔딩이 조금은 좀 개선이 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점들을 가져갔기에 이런 성과들이 이전에 없었던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었는지 좀 실전적으로 제가 주요하게 작용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총 3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칙마다 제가 이 열다 컴퍼니를 만들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와 그리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에게 강력한 커미먼트를 이끌어내라입니다. 이 책 아마 유명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또 가져온 이유는 제가 창업하면서 실패했던 내용들 저 이미 창업 수업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만큼 이게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은 모르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저한테 피와 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리마인드를 드리고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원칙으로 꼽아봤고요. 제가 처음에 그 한국 와서 했던 사업의 패착은 고객들이 그냥 구두로 하는 이야기를 진짜 문제처럼 인식을 해서 그거 개발하는데 2년을 소비를 했던 게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봤을 땐 더더욱이 어떤 게 정말 나한테 페인 포인트인지 얘기해주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냥 머릿속에 내가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가볍게 저 그거 진짜 좀 생각해보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그거 만들면 저 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봤잖아요. 2년 동안 개발을 해서 갖다 주시면은 재밌네요 하고 딴 거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고객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고객의 행동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소중한 그 유한한 나의 시간을 쓰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을 내신 것도 정말 이 내용이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오시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최 측의 PMF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만큼 내가 지금 준비한 이 강연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고 내 시간을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저 이런 강연 하는데 오실래요? 네, 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안 옵니다. 실제로 내가 예약을 하는지 돈을 넣는지를 봐야지만이 이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정말 필요한 솔루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솔루션을 만약에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이 문제 정말 중요하지 않아? 진짜 한번 내가 만들면은 쓸래? 라는 걸 검증할 때는 구두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개인 정보를 주는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연락처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되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이 정보를 준다는 게 계속해서 나한테 알림이 오고 정보들이 이제 주입이 될 텐데 그걸 감내하고도 나는 이 문제 관심 있으니까 너가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으면은 내가 줄게 하는 시그널인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 행사에 와서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든지 제일 좋은 것은 돈을 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는지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프로덕트 그리고 이 솔루션에 얼마나 진심이고 이 문제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다라는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계기와 이 컨셉을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저는 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고객들이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프로덕트는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탑다운으로 정말 크지만 어떻게 보면 그 GTM 시장은 되게 니치한데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컴피티션이 그렇게 세지 않은 그런 시장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리수납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되게 놀랐어요. 정리수납 서비스를 봤는데 돈 300만 원, 400만 원을 쓰시는 B2C 고객들이 매일 숨고에 100명씩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제가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기 위해서 열댓 명의 정리 전문가들이 공간을 방문을 해서 집을 어떻게 보면 다 뒤집어 놓는데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 소비였다고 고객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이자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정리수납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공간 OS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회사인데 이런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앞단에서 실제로 고객들이 필요로 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고객들의 강력한 커미먼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집중을 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예비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앱부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앱을 개발을 해야지 뭔가 창업을 하는 것 같고 앱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프로덕트를 팔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딥테크나 뭐 바이오나 이런 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 모든 특히 AI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프로덕트의 개발은 저는 필요 없다라고 단언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한 번에 다 만족시키려고 해요. 근데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단 한 명의 고객이 진짜 우리 프로덕트 때문에 미치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단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앱이 필요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AI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 AI가 해결하는 내용들을 그냥 직접 가서 그한테 어떻게 보면 SI식으로 제공을 하면 돼요. SI식으로 제공을 하고 그가 돈을 내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돈과 시간을 주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워킹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고객분들을 발로 뛰면서 넓혀가면 됩니다. 그 이후에 도저히 이제 나 혼자 못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개발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2로는 생각보다 초반에 개발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그냥 이거 해보면은 워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자마자 그냥 바로 숨고에 아무것도 없이 마치 저희가 전문가인 것처럼 그냥 전문가로 등록을 해버리고 고객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워킹하려면 우리한테 30% 마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30% 마진이 있는지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자 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서 전문가분들한테 마치 저희가 고객인 것처럼 연결을 해줘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수락을 하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런 열다 컴퍼니라는 에이전시인데 저희한테 이제 30% 수수료 주시면은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하니까 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마진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그런 비즈니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되네 하고 한 달 만에 저희 웹사이트도 없이 그냥 숨고로 2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워킹이 되는구나. 좀 워킹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저희 둘이서 이거를 일일이 응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유치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개발을 했습니다. 저 아까 보셨듯이 풀스택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공동 창업자도 평생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이거 200만 원 벌 때까지 개발 단 한 코드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로 뛰면서 실제로 고객들이 돈을 내는지를 어떻게 보면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개발을 하면은 제가 이전에 했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고객들이 쓴다는 거 저희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막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고객들이 이미 돈을 내는지 시간을 투자하는지 확인하고 개발을 하면은 전혀 어떻게 보면 걱정 없이 즐겁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단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킥스타트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객들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를 이런 정량적인 설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거의 매주 고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집착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은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열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가장 컴플레인을 하는 부분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좀 많이 걸렸다. 그리고 현장에서 높은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페인 포인트를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최소한의 개발에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배너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한테 마케팅 비용이 좀 나갈 수는 있지만 오케이 고객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제공해드린 견적 그대로 추가금 없이 그냥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고객들이 실제로 전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문제가 고객들한테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견적 알고리즘을 정말 고도화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만큼 고객들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했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느끼고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영역인 건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바로 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들에게 한 2주 동안 견적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온 금액 그대로 더 받지 않는 추가금 없는 어떻게 보면은 실험을 실시를 했고 이 결과 전환율이 400% 이상 증가를 해버리더라고요. 저희는 또 명분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이제 견적 알고리즘만 고도화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환율을 400%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클루를 행동 데이터를 고객한테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영역인데 정리수납 서비스가 매번 비싸고 일회성 서비스로 끝나고 있었던 이유는 현장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1차 서비스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고객이 다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다른 매니저가 가버리면 그거를 맥락을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고 분류하고 집어넣는 과정 속에 비용도 많이 타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공수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장에 만약에 매니저가 아니라 우리 열다라는 플랫폼이 이 맥락을 이해하고 어떤 매니저가 가더라도 그 사용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객들이 충분히 우리 서비스를 구독화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5년 전에 저였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AI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냥 업저버의 역할로 매니저와 고객들이 하고 있는 그 대화 내용들 내가 고객들이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매니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텍스트로 그냥 다 받아 적어 왔어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고객들이 없는 부재 중시에 저희가 이제 공간에 들어가서 물론 양해를 구하고 실제로 다른 매니저가 방문을 했을 때 그 매니저가 궁금한 내용을 저희 이제 업저버한테 물어본 상태로 실제로 이전에 서비스했던 내용들을 원복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저희가 적어온 그런 간단한 정보들만 하더라도 어떤 매니저가 가더라도 이 정리 형태들을 원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그러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인터페이스화해서 매니저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겠는데 이거 해볼 만하다 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하기 전에도 저희가 그냥 베타 테스터들한테 오퍼레이터 보내서 실제로 정기 베타 테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모두 어떻게 보면은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9만 원에서 10만 원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받았던 공간들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이 솔루션에 유료 고객으로 전환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 초기에도 워킹했던 컨셉이었지만은 지금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워킹하고 앞으로도 계속 워킹할 수 있는 방법이 마치 내가 모든 고객들을 한 번에 만족시키고 개발을 해서 먼저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좁혀서 이 고객들이 실제로 돈을 쓰게 하는지 개발 없이 나의 시간을 아껴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지만이 저희의 이제 소중한 시간도 아끼고 실제 고객들도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어떻게 보면은 열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영역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션 앨리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컨셉을 이제 처음 만드신 또 책도 이제 쓰셔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PMF 스코어라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가 만약에 내일 당장 사라진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본인이 매우 실망할 것 같은지 좀 여쭤보는 그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만약에 40% 이상의 고객이 매우 실망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PMF다라고 하는 어떤 정량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QR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아티클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PMF를 찾기 위해서 매우 실망할 것 같다. 여기 있는 고객들한테 만약에 고객님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은 모든 고객들이 다 저희의 주요 타겟 고객은 아닐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은 아마 매우 실망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데모그래픽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열광하는 기능은 무엇이며 다소 아쉬워서 개선됐으면 하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프로덕트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2540 워킹맘 가구 0세에서 9세 자녀를 둔 워킹맘 가구분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주요한 타겟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분들이 가장 혜택을 느끼는 영역이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를 느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저희는 마케팅 에셋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LTV to CAC 레이시오라고 이 고객을 유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총이익 순 매출 대비 이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CAC 비율을 보통 3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3.2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고객 개발과 그리고 이 고객 개발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 메리트를 느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것들을 이제 마케팅 에셋으로 활용해서 실제로 또 성과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 랩업을 하자면 뭔가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의 고객을 나의 정말 슈퍼 팬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착을 하는 것이 저는 이 제로 투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좀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네, 여기 QR 찍으시면은 또 제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좋은 인재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한번 연결해 주시고 가볍게 이제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은 또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또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